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접 제조하는 브랜드 상품과 농산물 위탁 판매로 월 매출 1억 이상 판매하고 있는 퀀텀 점프의 최적화입니다. 과일 농산물은 시즌별 평균 3개의 상품으로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마진율은 약 25%로 지난달 기준 약 1,300만 원의 순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트렌드헌트에서 진행했던 과일 공동구매로 큰 성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욕심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얼굴도 공개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얼굴은 트렌드헌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며 지난 3년간 빅파워 3개를 만들고 계절이 변해도 꾸준히 유지하며 버텨온 이 나만의 방법들이 과연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을 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까? 무엇보다 제가 해온 방법들이 과연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 대표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셨던 지인분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개인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결국 3개월 만에 스마트 스토어 파워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과일 위탁 판매로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과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탁으로 시작하여 사입, 제조로 성공했던 노하우들과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앞으로 퀀텀 점프 채널을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채널을 시작하며 요즘 과일 위탁 판매로 핫한 단톡방과 카페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부터 제가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핍은 소싱이었습니다. 소싱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도 공급받을 수 있나요? 농락 카페에서 찾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되네요. 농장은 꼭 찾아가야 하나요? 도매처에서 위탁 판매도 가능한가요? 이처럼 소싱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싱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획 단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획을 판매의 기본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다면 이후에 상품 소싱이 되어도 다음 상품으로 무엇을 판매해야 할지,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락 카페에서 농부님들이 이미 팔고 계신 상품을 보고 전화를 드리면 인기 판매자를 제외하곤 비교적 어렵지 않게 위탁 판매를 성사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잡고 제대로 판매 좀 해보려 하니 조금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이제 시즌 말이라서 물건이 얼마 안 남았어요. 슬슬 마감할게요. 남은 거 수매로 다 남겼어요. 등등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거나 앞으로 받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기획을 통해 그들이 이미 판매하는 상품으로 내가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내가 주체가 되어 미리 기획하고 어떤 가격으로 소싱을 해야 메리트가 있는지 시장 조사부터 촘촘하게 기획한다면 상품의 소싱 확률과 그 상품의 판매량까지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을 통해 소싱하는 것은 시작부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범해왔던 실수였고 그 실패의 과정을 겪으며 힘들게 이겨냈고 현재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획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이후에 모든 과정들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의 첫 단계는 시장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일 위탁 판매 시장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3대 욕구. 우리 셀러로서는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과 같은 관련된 상품 카테고리고는 앞으로도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특정 상품군은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에서 농산물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네이버와 쿠팡의 시스템입니다.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과 배송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한계는 반대로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됩니다. 둘째, 차별성입니다. 농산물은 차별성을 두기에 비교적 쉽고 좋은 카테고리군입니다. 생산 지역, 생산자, 판매자, 썸네일, 상세 페이지, 박스 변경, 패키지 변경 등 상품 구성의 변경으로 타 판매자와 무수히 많은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차별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스몰 브랜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 또한 현재 많이 판매하는 농산물은 박스를 제작해서 미리 농장에 보내두었습니다. 농장에선 제가 제작한 박스와 상품에 대한 안내문을 넣어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문 한 장으로 악성 리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구매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해 겪어보신 셀러님들은 결국 브랜딩으로 귀결되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왜일까요? 매출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선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상품 판매량의 증가나 상품 개수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개 판매하고 있던 사과를 1000개까지 판매량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0개 판매할 상품을 10개 더 소싱하는 게 좋을까요? 이 차이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이제 시작하는 우리는 공룡급 스토어들 사이에서 후자가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몸집을 계속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될 것입니다. 식품 카테고리군에서 재구매율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재구매를 일으키며 우리의 몸집을 키워야 합니다. 소비자는 결국 브랜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판매하기 위해 사람을 먼저 모으고 상세 페이지로 설득을 합니다. 모으고 설득하기는 우리 셀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특히 마케팅을 잘하는 판매자들이 늘어날수록 모으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렵게 모은 사람들을 가둬두면 어떨까요?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저는 흔히 족쇄를 채운다고 표현합니다. 가두리 작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시작해 마라. 당장 시작하십시오. 과일은 대부분 시즌성 상품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매 시즌마다 리셋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하진 않아도 명확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바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 우리가 원하는 월 순수익 200에서 300만 원이라는 일정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내지 못한 분들은 안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결국 해낸 분들은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주변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과는 사업적으로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저 또한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했고 심사임당이 쏘아올린 그 시장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남아 월 순익 2천을 넘기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의 방향성을 정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추가로 이번 주에 트렌드헌트에서 지난 1월 달에 촬영했던 영상 2부가 업로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 트렌드헌터 채널 가셔서 해당 영상 꼭 챙겨보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